안녕 이제는 안녕. 2020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운동역학 20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용동작의 운동학적 분석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일단 운동학적 분석과 운동역학적 분석이 있잖아요. 운동학적 분석은 수량화가 가능해서 양적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운동역학적 분석은 힘력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보시면 저항력 분석해서 얘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학적 분석이 아니고 운동역학적 분석이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거리, 길이, 속도는 다 운동학적 요소들이죠. 그래서 양적으로 수량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힘은 F는 MA 해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나타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커 제곱으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커가 아니고 미터 퍼 세커 제곱으로 나타내야지 적절하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벡터는 우리가 왜 스칼라와 벡터 양이 있잖아요. 스칼라는 크기만 가진 값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동 거리나 속력, 에너지, 길이, 부피, 시간, 온도 이런 것들은 방향을 가지지 않고 크기만 가진 물량이에요. 그리고 벡터는 크기랑 플러스 방향까지 가진 값이에요. 그래서 변이, 힘, 속도, 가속도 등이 있고요. 그리고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진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스칼라량과 벡터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스칼라와 벡터 하면은 이제 속력과 속도를 많이 비교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동 거리랑 그리고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속력인데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 거리를 속력이라고 해요. 아까 이동 거리는 스칼라량이었잖아요. 그래서 속력도 스칼라 값이에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커를 사용해요. 그리고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에다가 플러스 방향도 같이 본다고 했죠. 근데 방향이 들어가면은 같은 빠르기로 운동을 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운동하냐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나타낼 때는 빠르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속도를 사용해요. 그리고 속도는 변이를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벡터 값이에요. 자, 그래서 속도도 시간분의 변이이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커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힘은 벡터이다는 맞는 말이에요. 3번에 중력은 힘이다 라고 했는데 중력은 역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력은 힘이 맞고요. 4번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내력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외부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자기 그 원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버티는 힘이 내력이에요. 그리고 외력은 외부에서 물체가 가하는 힘이에요. 예를 들면 중력이나 공기저항, 부력, 구심력, 원심력 이런 것들은 다 외력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보행 동작에서 지면으로부터 보행자의 발에 가해지는 힘을 물었어요. 자, 우리가 지면을 디뎠을 때 지면이 우리를 밀어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면에 힘을 가했을 때 반작용력에 의해서 땅도 똑같은 힘으로 똑같은 크기로 밀어주잖아요, 우리를. 이거를 지면 반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지면 반력은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죠. 모든 물체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운동 법칙에 따라서 그 동등한 크기의 힘이 지면에서 물체에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에 힘을 탕 가하면 똑같은 크기의 힘을 지면도 우리한테 탕 주는 거죠. 이렇게 반작용력을 주는 걸 지면 반력이라고 하죠. 1번의 근력은 근육의 힘이죠. 그래서 근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장력을 근력이라고 하죠. 2번의 부력은 물에 뜨는 힘이죠. 3번의 중력은 질량이 있는 서로 다른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서 근수축 형태와 기계적 일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을 물었어요. 보기 기역 위팔 두갈래근 상한 이두근이죠.
위팔 두갈래근의 신장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서 양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양의 일은 그 동작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양의 일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할 때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게 우리가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바벨을 움직였을 때의 변이가 우리가 원래 원했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들어 올렸을 때 변이가 위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게 목적이었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양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바벨을 들어 올렸을 때 양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바벨을 들어 올리면 중력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단축성 수축이에요. 예전에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는 단축성 수축이고 내려갈 때는 중력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게 목적이고, 바벨을 들어 올렸을 때 단축성 수축을 하고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변이가 움직였기 때문에 양의 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바벨을 내렸을 때는 중력과 같은 방향이니까 신장성 수축이고, 원래는 벤치프레스의 목적은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건데 바벨을 내렸으니까 목적과 다른 방향이니까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팔 두갈래근의 신장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서 양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상한 이두근 같은 경우에는 굽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굽혔을 때 양의 일을 한다라고 하겠죠. 근데 팔을 폈다가 굽히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건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리고 팔을 폈을 때 상한 이두근을 팔굽 관절에 대해서 폈을 때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전완근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상한 이두근을 굽혔을 때는 굽힘이 목적인 방향으로 같이 움직였으니까 양의 일을 한다 라고 하고, 중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단축성 수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한 이두근을 폈을 때는 이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신장성 수축을 했다고 하고, 굽히는 게 목적인 거에 반대로 폈으니까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게요. 위팔 두갈래근의 신장성 수축, 팔을 폈대요. 팔을 폈으면 굽히는 목적과 반대 방향이니까 음의 일을 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니은 위팔 두갈래근의 단축성 수축은 팔을 굽혔을 때죠. 단축성 수축은 중력 반대 방향이니까. 단축성 수축은 팔굽 관절에 대해서 음의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한 이두근은 굽히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양의 일을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디귿을 한번 볼게요. 위팔 두갈래근의 등척성 수축은 근 길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벽을 우리가 양손으로 밀었을 때 그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힘은 주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등척성 수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위팔 두갈래근의 등척성 수축이 팔굽 관절에 한 일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를 구하는 공식은 W가 1이죠. 1은 F 곱하기 D예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그래서 힘은 주고 있지만 이동거리가, 우리가 등척성 수축은 이동거리가 없잖아요. 근 길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힘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총 1의 양은 0입니다. 그래서 4번의 디귿은 맞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충격량은 F 곱하기 T잖아요. F 곱하기 T는 운동량의 변화량 해서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MVF 빼기 MV0 이렇게 구하면 되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충격량은 스칼라 양이다 라고 했는데,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힘은 벡터 양이기 때문에 스칼라 양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이다 라고 했는데, 충격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커가 맞죠. 그리고 이거는 NS라고도 하죠. 킬로그램 미터가 이제 뉴턴이라고 해서 NS라고 쓰면 이제 같은 단위죠. 그리고 3번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된다 라고 했는데, 충격량 F 곱하기 T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서
운동량 변화량과 관련이 있으니까 공식에 의해서 운동량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맞죠. 4번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이라고 쳤을 때 F 곱하기 T는 이제 충격량과 관련이 있죠. 여기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 면적이 적분한 값이랑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 적분한 값이다 이 말은 맞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신체 관절의 움직임 자유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물었어요. 일단 관절은 움직임의 축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무축성, 그러니까 축이 없다는 거죠. 1축성, 2축성, 3축성 관절로 구분이 돼요. 이거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일단 중경외시에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렇게 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경희대는 좋잖아요. 그래서 1등이다 해서 중경외시는 1등, 1축 관절이에요. 1축 관절. 그래서 경첩관절, 중세관절 얘네들은 1축 관절이에요. 지금 경첩은 그 알죠? 문 같은 거 옆에 있는 경첩. 그게 이제 축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1축 관절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첩관절, 중세관절. 중경외시는 1등 이렇게 외웠고 타원관절은 1, 2 할 때 티읕 티읕 해서 움직임 자유도는 2이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2, 2 해서 티귿 2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타원은 2 이렇게. 절구관절은 우리가 쇼미더머니 대회를 나간 거예요. 쇼미더머니를 나갔는데 거기서 계속 랩을 저는 거야. 그래서 또 절구 또 절구 이렇게 했는데 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3세판에서 이기면 절어도 통과시켜준다 해서 절구 절구 절어도 3번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절구관절은 3축, 타원관절은 2축, 경첩 중세관절은 1축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절구관절 어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절구관절이거든요. 이 정도 알면 아마 관절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무축성 관절은 축이 없다는 거죠. 무축성 관절 축이 없어서 이제 손목 뼈 사이 관절을 말해서 이거는 이제 축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한 평면에서의 그 움직임을 허용한다는 무축성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1축 중경외시 좋은 대학교니까 1등이야. 그리고 타원은 1, 2 해서 2축 관절, 절구 관절은 말을 절어도 기회는 3번 준다. 3축 관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안 고쳐진 게 지금 1번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6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3종 지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우리가 지뢰하면은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가 있잖아요. 1종 지뢰는 이렇게 지뢰가 있으면 가운데에 축이 있고 축을 A라고 표시할게요. 그리고 힘이랑 저항점이 양쪽 끝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R이 왼쪽에 가도 되고 F가 오른쪽에 가도 되고 이렇게 바뀌어도 되죠. 그래서 중간에 축이 A라는 거 이게 1종 지뢰예요. 그리고 2종 지뢰는 가운데에 저항점이 있어요. 그래서 1, 2 이렇게 해서 2종 지뢰는 중간에 저항점이 있고 축이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그렇게 순서 바뀌어도 되죠. 이제 AF가 밖에 있는 거 이제 힘점, 저항점, 축 이렇게 하는 게 2종 지뢰예요. 3종 지뢰는 그럼 가운데 힘이 있어야겠죠. 1, 2, 3 그래서 3종 지뢰예요. 그래서 축과 저항점이 이렇게 있겠죠. 이거 두 개 순서도 바뀌어도 되겠죠. R, F, A 이렇게 돼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가 있어요. 근데 1번 한번 보시면 팔꿈치 굽힘 동작은 3종 지뢰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모든 동작의 특성은 3종 지뢰를 거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상한 이두가 주동근일 때 팔꿈치 굽힘 동작은 3종 지뢰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받침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말한 받침점은 축이에요. 그래서 축을 중심으로 저항점 위치가 힘점의 위치보다 더 멀다라고 했어요. 3종 지뢰는 이 세 번째 거, 이 그림이잖아요. 축을 중심으로 저항점 위치가 힘점의 위치보다 더 멀죠. 그죠? 얘 요만큼보다 얘가 더 머니까. 그쵸?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관절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항력보다 더 큰 근력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흰팔이 요만큼이고 저항팔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저항팔이 더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저항을 극복하는 데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지뢰가 3종 지뢰거든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에요. 4번 기계적 확대율은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 잠깐 지울게요. 실제적 기계적 이익이 있고 이론적 기계적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 기계적 이익은 F분의 R로 표현을 해요. 힘분의 R 그리고 힘분의 저항. 이거는 이제 이론적 기계적 이익은 저항팔분의 RA분의 힘팔 FA 이게 힘팔이죠. 저항팔분의 힘팔. 근데 아까 3종 지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1, 2, 3에서 힘점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A가 여기 있고 끝에 R이 있을 때 힘팔이 더 짧았고 저항팔이 더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2고 이게 4라고 쳤을 때 저항팔의 길이가 4고 힘팔의 길이가 2고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4번의 기계적 확대율은 1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F분의 R을 봤을 때도 우리가 아까 힘이 더 많이 든다 했잖아요. 그 힘팔이 짧고 저항팔이 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고 이 무게는 좀 더 저항 무게는 작고 그래서 밑에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1보다 작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근전도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1번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지고 있다 라고 해요. 그렇죠. 근전도 신호는 양의 값과 음의 값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신호의 분석을 통해서 관절의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관절의 각도는 측정할 수가 없고요. 근육의 활동 여부나 근활동의 정도, 그리고 근육의 피로도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측정 시간을 곱한 값을 선형 풀악선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선형 풀악선은 이제 정류된 신호를 필터링해서 얻은 값을 선형 풀악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4번에 진폭과 근력과의 관계는 근육의 수축 형태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무조건 선형적으로 비례하진 않지만 그래도 진폭이 클수록 근육의 힘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전도 신호를 통해서 발현된 근력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X축은 시간에 대한 게 나와 있고 Y축은 속도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T분의 V니까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T분의 V죠. 시간 변화에 따라서 속도의 변화를 보는 건데 일단 가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속도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제 가속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선이 기울기가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걸 봐서 일정한 속도로 같은 속도로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가 있어요. 0보다 커요. 가속도가 있어서 0보다 커서 이제 속도가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같은 크기로 속도가 변화된다 해서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11m/s로 계속 동일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변해도 동일 속도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거는 가속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0이 되겠죠. 자, 여기를 보고 이제 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하 구간의 가속도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가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하다고 말을 해야 정답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나 구간의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나 구간에서 가속도는 지금 0이에요. 그래서 0m/s 제곱이라고 해야지 정답이 되겠죠. 3번 가하 구간의 가속도가 나 구간의 가속도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가하 구간의 가속도는 0보다 커요. 나 구간은 0이에요.
그래서 나구간보다는 가구간의 가속도가 크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9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가구간 같은 경우에는 3초가 지났죠. 3초가 지나서 3초 나중 시간, 그리고 처음 시간은 0초 분의 3초였을 때 속도가 11이었죠. 11m.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0초였을 때 5m/s였어요. 5를 하면은 3분의 6이 나오겠죠. 그러면 2가 되니까 3일은 3, 3이 6m/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가구간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에요. 나구간의 가속도는 7에서 3초 7초에서 3초 분의 속도가 11에서 11로 빼면은 0, 4 이래서 0m/s가 나오겠죠. 0m/s 제곱. 그래서 2m/s 제곱이 0m/s 제곱보다 크니까 3번이 답이 맞죠. 그죠? 그리고 4번에 나 구간은 정지한 상태이다 라고 했는데 나 구간도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가속도가 없다는 것 뿐이지 속도는 11m/s로 일정하게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정지한 상태가 아니라 운동 상태 11m/s로 계속 가고 있는 등속도 운동 상태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각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접선 속도, 그러니까 선속도죠. 접선 속도는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에서 각속도에 다니는 도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식이 선속도는 반지름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에서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각속도에 다니는 도가 아니라 도 퍼 세커라고 해야지 맞죠? 디그리 퍼 세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단위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반지름의 크기가 커지며 1라디안의 크기는 커진다 라고 했는데 반지름의 크기가 커져도 라디안의 크기는 같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3번 라디안은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라디안은 이제 반지름과 이거 호의 길이의 비율로 요거와 요거의 비율로 계산하는 게 라디안이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에요. 4번 360도는 2라디안이다 라고 했는데 2파이 라디안이라고 해야 되죠. 여기 파이가 빠졌죠. 그죠? 2파이 라디안이라 해야 되고 그럼 180도는 여기서 360 나누기 2니까 80은 여기다가 2를 나눠주면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 되고 그리고 90도는 그러면 다시 또 2를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11번 해머 던지기에서 구심력과 원심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7kg의 해머와 비교해서 14kg의 해머를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려면 선수는 구심력을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구심력 공식이 mr 각속도 제곱이잖아요. 질량이 7kg면은 14kg의 해머를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려고 하면 7, 2, 14잖아요. 그래서 구심력을 2배로 증가시켜야 한다.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직선으로 운동하려는 해머의 관성을 이겨내고 원형 경로를 유지하려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요구된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돌 때 이렇게 돌잖아요. 구심력이 있으니까 얘가 계속 이렇게 돌 수 있는데 구심력이 없으면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안으로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빙빙빙빙 돌 수 있는데 구심력이 없어지면 이제 직선으로 쭉 날아가겠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자, 3번 해머의 각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려면 각속도를 2배로 증가시킨대요. 그러면 선수는 2배의 힘으로 해머를 안쪽으로 당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각속도를 2배로 각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면 2, 2는 4에서 선수는 2배가 아니라 4배의 힘으로 해머를 안쪽으로 당겨야겠죠. mr 각속도 제곱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죠. 회전 반경도 변하지 않고 각속도만 변했을 때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야 되니까 각속도가 2배로 증가하면은 2, 2는 4니까 그 4배의 힘만큼 더 안쪽으로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죠.
4번 선수가 해머를 안쪽으로 당기는 힘을 증가시키면 해머도 선수를 당기는 힘을 증가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뉴턴의 제3법칙이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요구되죠.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반발 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반발 계수는 오로지 양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음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다. 이거는 맞죠. 만약에 반발 계수가 0이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고 반발 계수가 1이면 완전 탄성 충돌이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면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죠. 값은 0부터 1 사이 값이 맞아요. 2번 두 물체 간의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의 비율로 측정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반발 계수는 충돌 전 상대 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로 계산을 하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완전 탄성 충돌의 반발 계수는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맞죠. 완전 비탄성 충돌은 0이고 비탄성 충돌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다 라고 아까 했어요. 4번 공을 떨어뜨린 높이와 공이 지면에서 튀어오른 높이의 차이값이다 라고 했는데 차이값이 아니고 우리가 반발 계수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인데 충돌 전 상대 속도분의 충돌 후 상대 속도가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충돌 전 높이 분의 충돌 후 높이를 루트 값을 씌워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값이 아니라 이렇게 루트 값을 씌워서 구해야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골프에 관한 운동학적 또는 운동역학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단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함이라고 돼 있는 걸 봐서 탄성 계수는 생각하지 말라고 한 거네요. 그죠? 그래서 1번에 드라이버 스윙 시 헤드와 샤프트의 각속도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헤드와 샤프트의 각속도는 같은데 선속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골프공의 반발 계수를 작게 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반발 계수가 탄성 계수거든요. 탄성 계수가 크게 돼야지 더 멀리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샤프트의 간섭 모멘트는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간섭 모멘트는 mr의 제곱이죠. 그래서 질량 곱하기 회전 반경의 제곱인데 회전 반경이 커지면 관성 모멘트가 커지겠죠. 그래서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관성 모멘트는 커지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7번 아이언 헤드의 선속도는 헤드의 각속도와 샤프트 길이에 비례한다 라고 했어요. 선속도 공식을 보시면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속도는 헤드의 각속도와 샤프트의 길이에 비례한다. 맞죠? 샤프트의 길이, 회전 반경이 커지면 선속도도 커지고 헤드의 각속도가 증가하면 헤드의 선속도도 증가하고 그래서 비례의 관계가 맞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각운동량의 보존과 전이에 관한 운동 동작이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배구에서 공중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팔과 다리를 함께 뒤로 굽히는 동작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이제 보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각운동량의 보존과 관련된 동작 예시로 적절해요. 그리고 2번 높이뛰기에서 발구름을 할 때 지지하는 다리를 최대한 구부리는 동작이라고 했어요. 높이뛰기에서 발구름을 할 때는 다리를 펴야 돼요. 그래서 최대로 다리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최대로 다리를 펴야지 각운동량을 최대로 전이할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이제 틀린 동작이고요. 3번 멀리뛰기에서 착지하기 전에 팔과 다리를 함께 앞으로 당기는 동작은 각운동량 보존이랑 적합한 동작이죠. 4번 다이빙에서 공중 회전을 할 때 팔을 몸통 쪽으로 모으는 동작은 각운동량 보존에 관한 건데 적절한 동작 방법이 맞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최대한 다리를 폈을 때 최대로 각운동량을 전이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각운동량이 일정할 때 축을 중심으로 이제 전이가 되잖아요. 다리를 최대한 폈을 때 그때 이제 최대로 각운동량을 전이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영상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2차원 영상 분석은 평면상에서 관찰되는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2차원 영상 분석은 평면상에서 분석을 하고 3차원 분석은 공간상에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아요.
2번 3차원 영상 분석은 2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맞아요. 3번 운동 역학적 변이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운동 역학적 변이는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접 측정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동작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영상 분석으로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100m 달리기에서 80km인 선수가 출발 3초 후 12m/s의 속도가 되었다면 달리는 방향으로 발휘한 평균 힘의 크기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힘은 F는 ma죠.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그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힘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이 지금 80kg의 선수가 그럼 80 곱하기 ma에서 a는 가속도죠.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예요. 시간분의 속도니까 시간이 지금 3초가 지났다고 했고 그리고 속도가 12m/s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2라고 하면 되겠죠. 3일은 3, 3, 4, 12에서 4, 8에 32, 320N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기에서 무게의 중심이 신체 내부에 위치한 자세를 모두 고른 것은? 물었어요. 자, 일단 기역을 보시면 무게 중심이 신체 외부에 있죠.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니은은 여기도 무게 중심이 이쯤에 있겠죠. 외부에 있네요. 디귿은 무게 중심이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리을은 무게 중심이 외부에 있네요. 그래서 기읍과 니을, 리을 이렇게 세 가지는 신체를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겠죠. 무게 중심이 이제 내부에 있어야지 안정적이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기에 다이빙 선수가 가지는 에너지의 변화에 관한 설명에서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보기 플랫폼에서 정지하고 있는 선수의 기역 에너지는 0이고 낙하할수록 니은 에너지는 감소하고 디귿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일단 플랫폼에서 정지하고 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고 라고 해서 기역은 운동인 1번, 2번, 4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낙하할수록 니은의 에너지는 감소했댔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가 최소죠. 그래서 점점 떨어질수록 점점 감소하는 거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이 2번, 4번이 정답 후보겠네요. 그리고 디귿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때 증가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정답은 18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운동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병진 운동은 회전축 주위를 일정한 각도로 이동하는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병진 운동은 선 운동을 말해요. 그래서 회전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복합 운동은 선 운동과 병진 운동 결합되어 나타나는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병진 운동이 선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합 운동은 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결합돼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곡선 운동은 회전 운동이 아닌 병진 운동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곡선 운동은 선 운동이죠. 그래서 병진 운동이 맞아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회전 운동은 신체의 각 부위가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는 운동이다 라고 했는데 회전 운동은 물체가 동일한 회전 경로로 움직일 때 일어나기 때문에 물체의 모든 부분이 같은 시간에 같은 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4번도 틀렸죠. 동일한 거리가 아니라 같은 각으로 움직일 때라고 해야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20번 야구공이 야구 배트의 회전축에서 0.5m 지점에서 타격되었다. 야구공이 타격되는 순간 배트의 각속도가 50라디안/s이면 타격 지점에서 배트의 선속도는? 물었어요. 일단 선속도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V는 RW잖아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인데 지금 회전 반경이 나와 있어요. 회전축으로부터 0.5 지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전 반경은 0.5m. 그
그다음에 각속도는 50 라디안 퍼 세컨에 했어요. 50 라디안 퍼 세컨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볼게요. 0.5니까 뒤로 한 칸 가서 0 없어지고 여기 0 하나 없애고 5, 25 미터 라디안 퍼 세커가 있는데 이제 라디안 퍼 세커는 앞에 미터가 없을 때 이렇게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라디안 퍼 세커가 있고 미터가 있으면 라디안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25미터 퍼 세커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25미터 퍼 세커인 3번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역학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 칠 때 역학이랑 생리학은 안 했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들 꼭 시험 잘 치세요. 알겠죠? 화이팅!